안녕하십니까. SK네트워크스 스피드메이트 BHQ 중고차 사업팀 차량평가사 송기찬입니다. 의식주차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차량 거래 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중고차 대수도 이미 200만 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특히 개인 간 직거래에 있어서 차량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선 소비자들께서 차량 구매하실 때 꼭 알아야 될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간략한 팁, 차량 보는 팁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실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량 관련 일반인들께서 하실 수 있는 간략한 팁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차량을 가지고 저희가 나와봤습니다. 일단 차량의 전체적인 첫인상을 꼭 살피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또 보시기 전에 제가 들고 있는 요 간략한 조그마한 소형 후레쉬 이런 정도는 지참하셔서 혹시나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이 후레쉬를 사용하시면 좀 더 명확하게 잘 살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인 첫인상을 살피시고요. 전면 쪽에 본넷들을 들어 올리시기 전에 전면부 상판의 어떤 요철 부위라든지 또 전면 유리라든지 그 다음에 루프 부분의 면이 일정하게 되어 있는지 좀 같이 살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먼저 들어 올리시게 되면 거기에 붙는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또 실수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또한 전면부 쪽에 어떤 충돌이 있을 경우에 가장 큰 상처가 많이 남는 부위가 이쪽 전면 번호판 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요철이라든지 찌그러진 흔적, 페인트가 벗겨진 흔적 이런 부분도 같이 살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차량의 심장 부위에 해당하는 메커니즘 룸이 위치한 엔진룸을 제가 후드를 열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최근에 최초 등록일과 차량 연식의 어떤 괴리로 인해서 연식은 2008년인데 최초 등록일은 2009년 1월달 시장에서 2008년식으로 통용이 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쪽 부위를 잘 유심히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자동차 공업협회인 OICA 규정에 의해서 모든 자동차 생산국은 앞에서부터 10번째 자리인 뒤에서부터 8번째 자리가 연식을 지칭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차와 같이 앞에서 10번째, 뒤에서 8번째인 이 부분에 대한 숫자가 차량의 연식이라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시장에서의 어떤 가격 부분의 기준은 그 차량의 연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확인 사항으로는 차량 출고 당시에 각 부품 위치에 있는 부속의 라벨 상태를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아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서 번호판의 어떤 이그러짐과 충격, 요철 그런 부분을 보시라고 했는데 두 번째 본네트를 연 상태에서 확인할 키포인트는 각자 부속 위치에 달려져 있는 각종 라벨들 위치를 꼭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공장 조립 라인에서 수리하실 때 꼭 유념하라는 어떤 노티스 성격의 설명 문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당 차종이 어떤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서 교환이 될 경우 애프터마켓에 나와 있는 부속으로는 이런 스티커가 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략한 걸 가지고도 이 차의 물리적인 상태라든지 교체 부위, 충격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보시는 요쪽 이런 종류의 스티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연달아서 말씀드릴 부분은 차량의 어떤 심장 부위에 해당하는 혈액 부위, 거기에 대한 어떤 누유 부분이 있는지 꼭 살펴주시고요. 로캄 칼바 게스켓이라고 하는 이쪽 부위 가장 많이 새는 부위고요. 그 밑에 위치하고 있는 이 부위가 엔진 헤드입니다. 헤드 쪽에 어떤 게스켓 부분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오일이나 냉각수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흐르거나 특별한 어떤 정비 기술이나 지식이 없더라도 우리 고객분들께서 보시게 되면 충분히 어디가 누유가 되는지, 또한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갖고 있는 소형 후레쉬를 가지고 구석구석 살펴주시게 되면 그 누유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체킹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마지막으로 브레이크의 리저버 탱크라고 저쪽 하얀 게 보이시는데 저희 물리 원칙에 의한 베르누이의 정리에 의한 원칙에 의해서 브레이크 라이닝이 닳게 되면 브레이크 액이 유면이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저 부분도 충분히 만충이 되어 있는지, 또 미니멈과 맥스선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계기판상에 다섯 번째 때 실내를 말씀을 드릴 텐데 계기판상에 브레이크 사이드 레바 등이 들어오고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저쪽 부위일 겁니다. 네, 네 번째까지 차량의 어떤 외관이나 메커니즘 부위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섯 번째, 차량에 이제 실내 들어와서 살펴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계기류나 차량의 정보 상태, 또 현의 운전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판 위에 대한 인디게이터 등이나 경고등,
각종 등에 대해서 쭉 한번 면밀히 살펴주시고요. 또한 각종 스위치류를 한 번씩 작동하셔서 원활하게 작동이 되는지, 약간 귀찮으실 수도 있겠지만 꼭 눌러보셨는데 사소한 고장 때문에 나중에 거래하고 나서 얼굴이 불 켜지는 경우가 간혹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좀 잘 살펴주시길 바라고요. 또 특히나 이런 등을 잘 안 켜보세요. 마지막으로 이런 등까지 켜보셔서 운행간에 큰 지장이 없는지, 야간에 혹시 안 들어오면 난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등까지 세심하게 체킹하는 그런 부분도 좀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6번째 마지막입니다. 최종 결정 전에 전체적인 외관 상태와 메커니즘을 보고 판단하셨다면 최종적으로 차량의 어떤 운행을 담당하는 이 타이어라든지 휠 상태를 꼭 봐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휠의 어떤 요철이라든지 꺾임, 그 다음에 파손으로 인해서 고속주행 시에 굉장히 흔들리는 어떤 그런 부분을 느끼실 수 있는데, 잘 구매하시고 나중에 좀 불쾌한 그런 느낌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전체적으로 4개 다 봐주시고, 타이어 상태 굉장히 중요하죠. 현가 부분도 담당하지만 차량의 구배 능력을 결정짓는 부분이라서 또한 고가입니다. 한 본당 2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타이어의 사이드 월, 가장 약한 부위죠. 타이어에 있어서 이쪽 부위에 흔히 지렁이라고 얘기하는 수리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꼭 봐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여기 사이드 월, 트레드라고 합니다. 트레드라고 하는데 마모 한 개가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나 있습니다. 이런 마모 한 개를 가지고 타이어의 상태가 얼마나 썼는지, 또 얼마나 탈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경제적으로 판단하신 후에 행복한 거래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중고차를 구입할 때 꼭 확인하세요. 첫째, 차의 전체적인 첫인상을 봅니다. 본네트를 열기 전 상판과 유리, 전면 번호판의 상처를 확인합니다. 둘째, 차량의 연식을 확인합니다. 엔진룸 차대 번호의 10번째 자리의 연식과 등록일과 생산일이 같은지 꼭 확인합니다. 셋째, 엔진룸의 라벨을 확인합니다. 엔진룸의 여러 라벨이 제 위치에 붙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엔진룸을 확인합니다. 엔진 게스킷 부분에 누유가 없는지, 브레이크 오일이 남아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실내 계기판과 스위치를 확인합니다. 켜져 있는 경고등은 없는지, 모든 스위치의 작동이 원활한지, 실내등은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이어를 확인합니다. 휠에 파손은 없는지, 타이어의 마모 상태는 어떤지, 타이어 옆면에 수리 흔적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중고차를 구입하는 현명한 방법 6가지 팁을 꼭 체크하세요.